안녕하세요. 고쳐주는 삼촌 성형외과 전문의 성승욱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 후 붓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쌍꺼풀 수술을 받고 붓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몰 쌍꺼풀 수술과 절개 쌍꺼풀 수술을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 후 붓기가 빠지는 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수술한 직후에는 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는 소세지 쌍꺼풀이 된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수술 후 한 2, 3일째까지는 붓기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쌍꺼풀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보통 실밥을 뽑기 시작하는 4, 5일 이후로는 붓기가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인데요. 수술 직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붓기가 빠지고 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속상이 되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수술하시고 2, 3달째 왔는데 이게 소세지 쌍꺼풀이 된 게 아니냐, 쌍꺼풀이 너무 크다, 이렇게 좀 불평을 하셨던 분이 6개월, 1년 지나서 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크기로 자리를 잡아서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 이후에는 좀 붓기가 빠지고 자리가 잡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몰법은 아무래도 수술이 간단하고 조직 손상이 덜하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붓기가 가라앉고 자리가 잡히는 것 같고요. 절개 같은 경우에는 피부 절제라든지 근육 절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6개월을 기준으로 잡는데요. 6개월보다 좀 더 지나서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붓기가 가라앉고 이쁘게 나올 때까지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세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약간 졸려 보이고 쌍꺼풀이 없고 쌍꺼풀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요. 이분은 다행히 회복이 좀 빠르신 상태로 수술 후 일주일 차인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형성되어 있고요. 눈을 감았을 때 매몰 구멍을 뚫은 자국이 살짝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앞선 사례보다는 10일차째 약간 좀 더 부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제 눈에는 40일차 사진입니다. 10일차와 다르게 붓기가 좀 더 빠져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유차, 매몰법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매몰 재수술 사례로서요. 쌍꺼풀 매몰 수술법을 하시고 이제 풀린 환자분이신데 요거를 다시 수술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6일차 때 사진을 보시면은 붓기는 별로 없지만은 약간 멍이 들어 있거든요. 멍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약간 있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6일차 때 약간 멍이 드시는 분도 있고 멍이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 9개월 차 때 방문하셨는데 붓기는 앞선 사진이랑 크게 차이가 없죠. 약간 빠져 있는데 쌍꺼풀이 이쁘게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절개법입니다. 쌍꺼풀이 없고 눈두덩이가 좀 두툼하고 몽고주름이 있어서 절개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행하였고 앞팀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5일차 모습입니다. 약간 멍이 들어있고 눈을 감았을 때 실밥 뽑은 자국이 있지만은 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자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집니다. 절개법인데 5일차 치고는 사실 붓기가 많이 부어있지 않는 상태고요. 46일차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고 눈을 감았을 때 아직 빨갛게 약간 흉터가 보이는데요. 시간이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점점 흉터가 하얗게 옅어집니다. 다음 절개 사례는 앞선 사례보다는 약간 부어있는 사례인데요. 이분도 눈두덩이가 좀 두껍고 해서 절개법을 이용하고 또 앞트임을 시행했는데요. 실밥 뽑은 날 4일째 사진입니다. 절개법 치고는 그렇게 많이 부어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6주차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매몰법을 이용했을 때 모습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쌍꺼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개 사례인데요. 이 환자분은 중년 여성으로서 눈꺼풀이 처져 있고 눈 밑 지방이 이제 튀어나와 있어서 상안검과 하안검 수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술 후 4일째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부어 있지만은 그래도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부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걱정하시는 이제 중년 여성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술 후 7주차 모습입니다. 4일차 때 비해서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고 흉터도 많이 옅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상안검 수술하시면은 뭐 눈이 부리부리해지고 너무 싸나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신데, 라인을 크게 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면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절개 사례를 보여드린 것은 물론 당연히 매몰법보다는 절개법이 수술도 크고 조직 손상도 많기 때문에 좀 더 회복 과정이 더 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한 달 정도면은 붓기가 좀 빠지고 3개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모양을 잡고, 그리고 6개월 정도면은 쌍꺼풀이 어느 정도 거의 세팅이 되기 때문에 절개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붓기 때문에 매몰법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제가 바라서 이런 사례들을 준비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럼 고쳐주는 상처만에 붓기 빼는 팁이 있을까요? 사실 붓기라는 것이 이게 개인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수술을 해도 이게 결과가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수술할 때 피가 가능한 많이 나지 않도록 지혈을 꼼꼼하게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환자분에게 어울리는 라인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환자분이 무조건 큰 라인을 원한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그 라인이 나오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런 라인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잘 얘기를 해서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요. 많은 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시고 얼음찜질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얼음찜질을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쌍꺼풀이라는 거는 눈을 감아 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니고 눈을 떴을 때 피부가 접히는 게 쌍꺼풀이거든요. 얼음찜질을 하게 되면은 눈을 감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얼음찜질을 함으로써 붓기가 이렇게 빠지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은 쌍꺼풀이 형성되는 데는 저는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뜨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얼음찜질을 시키지 않고, 붓기가 부어 있지만은 불편해도 눈을 자꾸 이렇게 뜨라고 환자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쌍꺼풀 수술 후 붓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쌍꺼풀 수술 후 붓기는 불가피한 부분인데요. 사실 수술이 너무 크게 잘못되지 않는 한, 그리고 라인을 너무 크게 잡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환자분들도 너무 걱정해 하지 마시고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